김선의 시사돌직구 개편 후 첫 방송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차성수 금천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가 주최하는 인터뷰 실황입니다. 지금 나가는 내용은요, 국민TV 뉴스로 기사화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금천구청장님, 차성수 금천구청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우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몸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차성수 구청장님이 좀 화제가 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뭐죠? 구청장님 페이스북이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만우절 갖고 한 거요? 네, 예. 만우절에 페이스북에 차성수를 찾아라 이벤트 같은 것도 하셨고요. 만우절에는 우리 유명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하고 이 트위터 계정을 맞바꾸셨어요? 페이스북 계정하고 트위터 계정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누군가? 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깜짝쇼 비슷한 그런 이벤트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또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네요. 네. 이런 SNS 상에서 활동, 저는 좀 이렇게 구청장님이 이런 식으로 깜짝 이벤트 하시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서 참 새롭다고 느꼈는데, 네. 주진우 기자와는 또 어떻게 인연이 있으세요? 주진우 기자하고는 옛날부터 알고 지냈었고요. 네.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요. 그때 알았었고, 시사인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도 이제 관심 갖고 쭉 지켜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잠시 청와대 한 2년 근무할 때, 네. 그때 이제 자주 봤었어요. 그러다 서로 이제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편한 친구처럼 돼버렸죠. 그러세요? 예, 같이 술도 한잔 하시고 그래. 예, 술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밥만 먹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런 SNS 계정 맞바꾸기 같은 예. 그런 깜짝 이벤트 예. 왜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주진우 기자는 많잖아요. 페이스북 팔로워도 많고. 팔로워가 네, 굉장히 네, 많아서 주진우는 35만이고요. 네. 저희는 구청장님 몇 명이요? 5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네. 주진우의 힘을 빌려서 35만 명을 끌어들여야지 이렇게 했는데 좀 늘었나요? 좀 늘었죠. 오. 예, 그래서 한 200~300명 늘었고요. 오, 주진우 효과 하루 만에. 주진우 효과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진우 기자 덕분에 아주 재밌는 이벤트 했고, 주진우 기자가 또 막판에 자기가 갑자기 온라인 이벤트만 하긴 좀 그렇다 그래서 오프 이벤트 하겠다 해서 한번 금천구에 와서 한우를 한번 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돌발 미팅을 지금 우리가 준비 중입니다. 아직 날짜는 미정인가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어떡하지? 우리 가야 되겠네. 그 금천 구민만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진우를 좋아하고 차성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면 됩니다. 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제 그 차성수 구청장님하고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잘 이제 주시하셨다가 날짜 고지되면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금천 구청장님으로 저희가 이제 모셨는데 네.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 아시는 분들은 금천 구민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저희 청취자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그 금천 구청장님이 되시기 이전에 경력들 중에서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거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랑하고 싶은 경력은 아니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경력만 얘기하면 금천구는 제 고향입니다. 제가 30살 때까지 살았던 제 고향이고 저희가 여기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쭉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이제 제가 부산에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돼서 내려가서 이제 32살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부산에서 사회학과 교수를 하면서 이제 시민운동도 하고 방송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운동을 좀 폭넓게 했었고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인연이 돼서 정말 어떤 인연인지 참 기막히긴 하지만 인연이 돼서 청와대에 제가 2006년 6월 달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2008년 2월까지 한 20여 개월, 18개월 정도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었고요.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으로 마지막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복직을 했다가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억울해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창 2010년 선거 때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서울의 구청장으로 출마해라 해가지고 차출 겸해서 올라왔습니다. 참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정말.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그런 2010년에도. 와중에 예. 이렇게 나오라는 콜을 받으셨을 때 예, 예. 어떠셨어요? 저는 뭐 고향이니까 네. 그리고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공간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게 저희들의 도리였던 것 같고 네. 책임이었던 것 같아서 그 역할을 기꺼이 맡았고요. 마지막에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제가 딱 4개월 선거운동하고 당선됐습니다. 아, 네. 예. 그러셨군요. 아, 그러시면은, 근데 방송 활동도 하셨어요? 동아대학교 사회학교 교수. 네, 부산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방송 활동 예, 어떤 뭐, 부산에서 TV 방송, 뭐 라디오 방송. 둘 다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지금 라디오도 선배님 한 모시고 방송하고 있는 거네. 1년 반, 라디오는 네.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했고요. 그다음에 TV도 한 2년 정도 어. 시사토론 진행했었어요. 예. 어쩐지 지금 스튜디오를 마치 내 집처럼 휘어잡고 계시는 예. 차성수 금천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구정하고 이제 금천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저도 제가 사는 구의 구청장이 누군지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약간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신문에 예. 나서 이분이 우리 구청장이야 이렇게 예. 최근에 알았는데 사실 제 주민들이 국회의원보다도 좀 구청장이 누군지 약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좀 많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당을 보고 뽑는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누구 뽑았으니까, 예. 어느 당 뽑았으니까, 뭐, 구청장도 뭐 거기 따라가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차성수 구청장님은 그 구정을 하시면서 지역 금천 구민들과 어떻게 교류, 좀 이렇게 자신을 알리고, 좀 구민들과 스킨십,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최대한 많이 주민들을 만나려고 하는데도요. 네. 실제로 주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장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만나기가 힘들고요. 네. 그런 지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특히 이제 민선 5기 들어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구청들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 마을 공동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폭넓게 사람들을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도 결국 전체 주민의 저희가 25만 주민이라고 하면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10,000명 되기가 어렵죠. 그러면 대부분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알거나 저희가 이제 구정 소식지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내면서 구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얼핏 이제 구청장이 나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대체로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시골 동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입소문으로 하루 이틀이면 쫙 퍼지는데 그분들 입소문 통해서 노는 게 제일 많죠. 네. 현재 저희가 대체로 조사해 보면 한 65% 정도가 구청장이 차성수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전 좀 높은 편이죠. 동네가 작아서. 어허. 지금 중년 하이디님, 우리 청취자 중년 하이디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출석 체크합니다. 우리 금천구청장님 일 너무 잘하십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예. 아니, 말씀도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잘하셔서 뭐 제가 특별히 진행 안 하고 오늘 네. 구청장님께 맡기고 이제 흘러가는 진행? 아유, 그렇게 한번 아닙니다. 해볼까요? 그런데 이제 금천구 하면은 이제 서울시에 이제 25개 구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16개인가요? 19개인가요? 16개가 19개를 민주당 19개가, 구청장이 예, 민주당 했죠. 구청장님이세요. 그런데 금천구 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낙후된 이미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 서울이지만 약간 그 시골의 분위기, 그런 예.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좀 낙후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가 좀 떨어진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은 구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래도 우리 금천구는 이런 특성이 있고 요래서 참 살기가 좋다, 이렇게 자랑을 한번 해보신다면. 금천구는 일단 자연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인프라는 별로지만 그러면 자연 조건. 뒤에는 네. 관악산 제일 끝줄기가 딱 있고요. 네. 바로 관악산의 일부가 이제 저희 뒷동산이고 앞으로는 국가 하천인 안양천이 쫙 흐릅니다. 오, 배산임수. 최고 지형을 갖고 있는데 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좋은 산과 이 앞에 이렇게
좋은 국가천을 가지고 있는 구는 없습니다. 정말 가장 없나요? 자연적인 조건이 좋은 그런 구고요. 네. 이제 낙후됐다라고 하는 건 대체로 주거가 아파트 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주택이 전체 많죠. 그렇죠. 단독주택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55%? 서울 평균이 아파트 주거 비율이 60%거든요. 노원구는 한 88% 이렇게 되는데 금천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오래된 주택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교육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네. 지난 10여 년 동안 이게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거 교육이 두 가지 조건,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교통 여건 이런 건 최고입니다. 자연 여건 최고입니다. 저희 관내 옛날 구로공단의 73%가 금천구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저희가 중소기업이 한 10,000개 정도가 특히 IT 관련, 패션 관련 이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000개쯤 밀집해 있고요. 여기 10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의 성장 동력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요. 그 얘기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지역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프라보다는 가능성이 강한 금천구. 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뭐 자연 조건도 좋고 교통도 빵빵 뚫리고 뭐 약간 낙후됐지만 이런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주택들이 많지만 좀 약간 옛날 정치가 살아있는 우리 금천구에서 금천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금천구 문제 금천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어떤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라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그거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빨리 성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성과가 나왔죠. 그 서울형 선교육지구. 우선교육지구요. 네, 우선교육지구. 예. 예.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구민들이 대체로 정말 열심히 했고 이사 안 가도 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그랜드 슬램이라고 어느 기자가 표현을 했던데 2012년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구로구하고 함께 됐고요. 2013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어쨌든 1등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올해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우선지구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그다음에 뭐 행안부가 하는 전체에서 다 저희가 성공을 했는데 그 결과로 사실은 학생들 수능 실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향상이 되면서 실제 뭐 점수나 이런 실제로요. 것이 향상됐나요? 예. 예를 들면 2010년하고 2013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보통 수능 상위 1, 2등급이잖아요. 네. 1, 2등급은 서울 25개 구 중에서 6개 구만 증가를 했고 19개 구는 감소를 했어요. 그 얘기는 각 구별로 지역별로 수능 성적의 격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천구는 1, 2등급이 강남구 다음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강남구가 0.59%, 금천구는 0.57%, 56%.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수능 성적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저는 그보다 중요한 건 7, 8, 9등 하위 등급인데 하위 등급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네. 25개 구 중에. 그래서 성적도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건 개발 사업이죠. 근데 개발 사업을 많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도 필요한 것은 한다입니다. 저희 금천구는 개발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네. 그래서 현재도 개발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이제 구정의 이제 가장 중심이 모든 이제 구정에서 한 절반 정도 40% 이상 예산이 요즘 이제 복지에 예.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죠. 예, 예. 복지 쪽에 많이 역점을 두고 계신데 모든 구청에서 근데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사건 아시다시피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 사건 비롯해서 이제 네. 생활고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금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또 어떻게 뭐 중점을 두고 다루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전체 예산 중에 저희는 한 50% 되고요. 많은 구는 지금 6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복지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네.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가 동의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 금천구는 복지 전달 체계를 바꾸는데 가장 역점을 뒀고요. 그걸 통통 복지 체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를 뒀습니다. 그래서 완스톱으로 모든 복지와 관련된 걸 서비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소위 뺑뺑이 돈다 그러죠. 이 부서 네, 가면 이렇게 저 부서 뭐 가라고 저 부서 가라고 저 내라고 부서 가서 하고. 한 바퀴 뺑 돌아오면 원점으로 오는 네. 그런 걸 없애고 뭐 주거든 질병이든 뭐 기초생활수급이든 모든 복지 관련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통통 콜센터라는 걸 뒀고요. 또 통통 복지 달해단이라고 하는 걸 둬서 각 동마다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민간인이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또 민간 자원도 연계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내고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거 해가지고 사실은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관심도 가졌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가지고는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복지 혜택을 전달받는 분들이 네. 뭐 더 편리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또 이렇게 숫자가 더 늘어난다거나. 가장 크죠. 그러니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외롭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살아갈 의욕들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계망을 계속 이어주는 것. 네. 이게 복지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지난 3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시군요. 우리 금천구 얘기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뭐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부담 없으시면은 아, 예, 제가 뭐 옆에 편하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해도 예. 되겠죠? 예. 그 최근에 그 기초선거 무공천, 네. 이 광역단체장 외에 이제 기초 단위에서는 뭐 정당 기호 번호 안 주고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참 지금 아직도 뭐 이제 당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방침으로 결정이 난 거지만은 마치 이제 좀 여지가 있는 듯한 그런 예. 공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현직 구청장님으로서 또 이제 출마하실 거잖아요. 예, 아직 최종 결정은 최종 안 결정 했지만 안 하셨지만 해야 되겠죠. 뭐 검토를 예. 하고 계신데 그 구청장들 사이에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떤가요? 분위기 싸하죠. 뭐. 싸합니까? 오늘 예. 그럼 구청장님 의견 어떠세요? 이 기초단위 무공천. 2년 전인가요? 이게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어요. 이 공천 문제 가지고. 네. 그때 뭐 한 100, 한 5, 60명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게 토론을 했는데 정당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정당 공천에 찬성하는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겨우 6명이요? 예, 나머지는 다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오, 네. 저는 공천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일관된 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초선거 무공천은요. 기초선거 공천 제도를 우리가 문제 삼은 거지 우리가 안 하겠다 저쪽은 하고 이렇게 같은 경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게임 규칙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은 공천하는 게 맞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뭐 결정을 이미 했고 네. 그리고 계속 지도부에게 현재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구는 하지만 이거 번복하는 것은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출마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예. 탈당하셔야 되네요. 탈당해야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저를 도와주고 선거운동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탈당해야죠. 그럼 선거 운동원도 예, 당적을 같이 갖고 탈당을 있으면 안 해줘야죠. 되는 예. 거군요.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은 현역 구청장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 민주당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네. 민주당 뭐 후보니까 뭐 차성수 금천구청장님을 구청장으로 찍었는데 네. 이 사람이 민주당을 안 달고 나오네? 네. 이러면은 이제 그 금천구에서 차구청장님을 찍었던 유권자분들이 네. 조금 혼란을 가지시겠어요? 혼란스럽죠. 네. 지금 무공천을 한다는 건 아는데 그게 기호 2번이 없어지는 건지는 모르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그래서 무소속으로 왜 나와야 되는데 공천은 안 하지만. 그럼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이런 문제를 그 국민들에게 설명했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당 공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그걸 왜 안 하냐 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죠. 그걸 왜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찍냐.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 문제 가지고. 예. 그런데 그 번호도 네.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투표용지 7장이잖아요. 네. 예, 그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뭐 새정치민주연합 계열의 후보분들은 뭐 몇 번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또 투표로 아니 예, 그 구청마다 추첨으로 다 정하는.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각 구청마다 7번도 있고 뭐 10번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공천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공천은 첫째는 기호가 불분명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언제 결정되냐면 16일 날 후보 등록 끝나면 이제 그때 하거든요. 네. 그럼 16일부터 6월 4일 선거할 때까지만 우리가 홍보를 단기간 해야 됩니다. 두 아이고. 번째는 무공천을 하게 되면 후보가 난립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호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후보가 난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정치라는 게 타협의 예술이니까 어떻게든지 조정하도록 노력해야죠.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전처럼 이제 공천을 한다면은 당에서 주관을 해서 후보들을 싹 모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준다든지 뭐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된다든지 그럴 텐데 이게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으니. 새누리당도 공천을 안 하면 이 현역 단체장들이 기득권을 가져요. 아. 인지도도 높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득권을 누리기는커녕 매우 어려운 싸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공차면서 올라가야 되는 힘든 싸움하게 된 겁니다. 아까 그 김창호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님도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또 이제 기초단위에서까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니 훨씬 더 심각하죠. 기초 단위가 무너지면은요. 광역 단위도 끌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아휴, 참, 이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기초 단위에서부터 차차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건데, 그런 기반이 뭐 이번 선거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실제로 금천구에서 구정을 해보시면서 3년 네. 뭐 남짓 이렇게 일하시면서 느낀, 풀뿌리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민생의 최전선 또는 현장에 서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특히 단체장은 민생의 가장 현장에 있고요. 가장 최전선에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정책된 결정을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입니다. 네. 기초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앙에서 정책할 결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엉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체장이 중요하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나 욕구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단체장들입니다. 그 얘기는 전체 우리가 정부 운영이 점점 분권화를 통해서 기초단체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실제로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참.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금천구청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뭐 출마 여부는 아직 뭐 확정은 안 하셨다니까 제가 네. 더 이상 캐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금천구 위해서 앞으로도 뭐 열심히 많은 활동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요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가 주최하는 인터뷰 실황입니다. 이 내용은 국민TV 뉴스로 곧 기사화될 건데요.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 2014년 본격적인 정치 시즌을 맞이해서 각 정당과 정치인의 입장을 듣는 인터뷰 기획을 다양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프로를 비롯해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오늘 나오신 후보님들과 더불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 후보님까지 많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외 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선의 시사돌직구 개편 후 첫 방송, 다이나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